새해 제주도 예산 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삭감할지를 놓고 결론이 나지 않아 주말에도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참조기 어장인 추자도 앞바다에서 어획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크기가 작은 알치만 잡혀 어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 제1동포 가운데 상당수가 무국적자란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해 고향도 방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의 새해 예산 심의가 올해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은 삭감할 수 없다며 버티는 바람에 주말에도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개수 조정을 위해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대거 삭감시켰던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되살릴지 여부. 정부와 함께 추진하려던 1차 산업 관련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된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의원들이 증액시켰던 민간단체 해외 시찰 등 지역구 예산을 다시 삭감해야 돼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도지사는 도지사 공약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도의원들도 도의원 나름대로의 공약 사업이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의원 그 공약 사업도 도에서 추합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거. 결국 의원들은 서로 지역구 예산을 포기할 수 없다며 대립하는 바람에 개수 조정은 당초 시한이었던 오늘을 넘겨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개수 조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긴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의회가 이제 개수 조정을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이제 꼭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도의 그 의견을 청취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이제 투명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의회는 지난 2009년과 10년에도 개수 조정 과정에서 스포츠 행사 예산을 증액시켰다 제주도가 부동의에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선심성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목별 부동의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학교 급식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교육청과 합의해 놓고 46%만 예산에 반영한 것은 원희룡 도정이 아이들의 밥값 지원에 인색한 면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법적으로 급식 보조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게 돼 제외시켰지만 인건비를 뺀 급식 예산의 60%를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추자도 부근에서 참조기 잡이가 한창인데요. 올해는 유난히 크기가 작은 이른바 알치만 잡혀서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추자도 앞바다에서 잡힌 참조기들이 들어오는 한림수협 위판장. 상자마다 눈에 띄게 작은 참조기들이 가득합니다. 위판장에 들어온 1,500상자의 참조기 가운데 이렇게 손바닥 크기 정도인 알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봄철에 태어나는 참조기는 가을철이 지나면 몸 길이가 30cm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20cm 미만인 알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높아졌습니다. 평균 잡는 규격이 130인을 잡는데 130미가 21만 원대입니다. 근데 이 작은 거는 6만 5천 원대 정도 나가고 있다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지. 고기가 크지 않아가지고 불안하지. 장고기만 숫자만 말하지 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어민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게. 이처럼 참조기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작아진 것은 먹이인 멸치가 제주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 추자도 부근의 수온이 평년보다 2도나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수온이 떨어짐으로써 어장 내 먹이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먹이 섭취 부족으로 인한 성장률이 저하도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참조기 어획량은 30%,
판매 금액도 20%나 줄어 어민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참조기 품귀 현상에 가격은 40%나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출신 제일동포 중에는 이 고향에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아닌 무국적자로 남은 조선적 동포들인데 최근 입국 거부가 늘면서 이들의 아픔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제주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상영된 영화 항로. 2년 동안 4번의 입국 거부를 당한 제1제주인 3세 김철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국적은 이른바 조선적. 1945년 해방 직후 일본이 제일동포를 분류한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조선족을 바꾼다는 게 그 국가에 대한 사상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김철이라는 아이덴티티라고. 제주 4.3을 그린 소설 화산도의 작가 김석범 선생도 조선적이라는 이유로 고향 제주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 어느 국적도 선택하지 않은 채 조선적으로 남은 제일동포는 4만 명이나 됩니다.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말이야. 어? 어디가 다 생각을 해보라고 말해. 저 반조각짜리 말이야. 조국 갖고 말해. 그것이 뭐 자기 조국이라고? 그러니까 조각이야 조각. 하나가 아니지 않나. 조선적 제일동포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입국이 거부됐고 한국 국적을 얻어도 과거 조총련이나 조선학교 경력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도리랄까 그런 그 문제 하나를도 해결 못하는 이런 지도자들에게는 나는 좀 불쾌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남이건 북이건 관계없는 거예요. 역사가 남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조선적 제일동포.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처를 치유할 방안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희귀 식물인 변산이렵이 제주에서 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제주도 기념물인 제주시 조천읍 서눌리에 백서향과 변산이렵 군락지를 조사한 결과 변산이렵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주시에 보고했습니다. 변산이렵은 북방계 양치식물로 전북 변산반도와 경북 울릉도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고 산간에는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의 자세한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는데요. 해안 지역에는 진눈깨비가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5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모레는 비나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구름만 지나겠지만 매서운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0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체감온도는 영하 3도 안팎에 머물면서 이 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대정의 아침 기온 3도, 안덕과 서기 4도, 낮 기온은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평년 기온은 3도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청판하게 아침 기온 영하 3도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산간에는 많이 눈이 내리는 만큼 장거리 운전자들은 월동장구를 반드시 챙겨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비나 눈이 내리겠고 기온은 3도 내외로 시작해서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추위가 살짝 풀리겠지만 화요일부터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제한액보다 700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후보 47살 강모 씨와 회계 책임자 39살 강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근간인 선거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그룹 JYJ의 가수 김준수 씨에게 서귀포시 강정동의 호텔 건설에 참여한 업체 2곳에서 빌린 49억 원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수 김준수 씨가 호텔 시설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김 씨 측은 회계 자료용으로 차용증을 써줬을 뿐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은 없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이 주민 동의 없이 군 관사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물리적 충돌을 택했다며 행정 대집행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가 관사 건설 예산은 제주도와 협의해야 집행할 수 있다며 자랑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공사가 강행된다면 원 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조성환 2군 감독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조성환 감독은 제주의 전신인 부천 SK에서 1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한 뒤 전북 현대 수석 코치와 마산공고 코치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제주 2군 감독을 맡아왔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조 감독이 40대의 젊은 감독으로 팀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오늘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시장 상인회와 부녀회원 등이 김장김치 2,014포기를 혼자 사는 노인 등 저소득층 가정과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